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5편. 오늘은 내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집이 지어질 때부터 계속 살아왔거든. 처음엔 귀신? 그런 존재들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고 휑한 느낌? 뭐 그런 게 있었지. 솔직히 날 괴롭히는 귀신이 없다는 건 좋았는데 또 묘하게 허전하더라고. 그때 내가 빵집 알바를 했었어. 주변 건물들은 다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그 빵집만 이상하게 조립식 건물이었거든. 새벽 6시부터 나가서 빵을 굽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내 다리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는데 뭐 나름 재미도 있었어. 근데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빵집에서 꼬마 귀신을 보게 됐어. 처음엔 말도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했는데 내가 볼 수 있다는 걸 눈치 못 챘던 것 같아. 괜히 내가 본다고 티를 내면 나한테 해코지할까봐 일부러 모른 척을 하고 지냈지. 근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 꼬마가 온몸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피부 여기저기 물집에 고름에. 너무 끔찍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어. 그랬더니 꼬마가 놀란 듯 탁 사라졌다가 사라지면서 날 보고 씩 웃는 거 있지? 진짜 기뻐 보였어. 불에 타는 게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데 왜 죽어서도 그 고통을 반복해야 되는 건지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 뒤로 꼬마는 나랑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 내가 빵 반죽을 밀고 있으면 옆에 와서 얼굴을 들이밀고 막 놀아달라고 쫄랐거든. 내가 모른 척을 하면 볼에 바람을 가득 넣고 삐쳐있다가 내가 다가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달려오고 완전 귀요미였지. 갓 구운 빵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앉아있다가 내 눈이랑 마주치면 사슴 같은 눈망울로 이거 먹어도 돼? 라는 느낌으로 쳐다보고 내가 관심을 안 주면 5분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 퇴근할 땐 가게 앞 사거리까지 따라 나와서 활짝 웃으면서 손도 흔들어주고. 신기한 건 이 꼬마가 군침을 흘리면서 봤던 케이크는 그날 꼭 제일 먼저 팔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나가던 케이크도 이 꼬마가 흘깃 본 날엔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 너무 신기했지.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저 사장님, 여기 혹시 불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여기 불이 막 나가지고 꼬마 하나가 죽었대. 순간 소름이 쫙 끼쳤지.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 꼬마랑 헤어진다는 게 제일 아쉬웠어.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알바 끝나고 한 달쯤 뒤에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그 꼬마가 또 환하게 웃으면서 날 따라오더라고. 꼬마가 말하길 자기 누나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몰라보고 불에 타는 고통만 계속 반복됐다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자기를 알아봐주는 나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알고 보니까 누나가 이미 좋은 곳에 갔다는 걸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알려줬대, 이 꼬마 애한테. 근데 떠나기엔 너무 아쉽다면서 날 따라왔던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 집 식구가 하나 더 늘었지. 지금은 그 꼬마랑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집엔 또 다른 존재도 있어. 조상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별별 귀신들이 날 괴롭혔거든. 밥 먹을 땐 식탁 밑에서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현관문을 열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서 있고. 근데 어느 날 창밖에 논을 보는데 거기 귀신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마지막에 선비 차림 하얀 옷을 입은 분만 남더니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때 직감했지. 이분이 조상신이구나. 그 이후로는 날 괴롭히던 귀신들이 거의 안 보였어. 느껴지긴 했지만 웬만하면 그것들한테 집중을 안 해.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거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이사 왔어. 우리 집으로. 장롱 속 곰인형이랑 같이 있는데 와, 힘이 장난이 아니야. 안방 장롱을 열면 내 방까지 그 기운이 확 밀려와.
머리가 아플 정도지. 그래도 다행인 건 장롱 안에서만 계신다는 거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짠하기도 하고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연의 주인공이 빵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봤던 꼬마 귀신이었어요. 근데 꼬마 귀신이 사연의 주인공이 이 사람 귀신을 볼 수 있구나, 나를 볼 수 있구나 해서 따라왔던 거고, 사연의 주인공 집에는 귀신들이 여럿 모여 살고 있나 봐요. 꼬마가 그 집의 식구가 됐대요. 근데 이 꼬마 좀 안타까운 게 사연의 주인공한테 붙어서 집에 오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냥 자다가 깼는데 아무도 그때부터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꼬마는 잠들었다가 죽은 것 같아요.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던 거를 몰랐던 건지 한동안 그래서 떠돌았던 것 같아.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네 누나는 먼저 좋은 곳에 갔어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했죠. 그 아저씨는 무당이었겠죠.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 꼬마애가 승천을 못하고 떠돌고 있으니까 그 무당이 와서 천기누설 아닌 천기누설을 해주고 간 거였죠. 그래도 떠나긴 아쉬웠던 거예요. 계속 빵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마침 사연의 주인공이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너무 반가워서 붙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상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원래는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귀신들이 탐내겠어. 영안이 트여있는 사람을, 이 몸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중에 어느 날 귀신들이 막 잔치하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됐고, 거기서 다 사라지더니 하얀색 선비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딱 남았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내 조상신이었던 거지. 그리고 수호령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연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느껴지긴 했지만 수호령이 더 세니까 다가오질 못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가끔 생각해요. 내 수호령은 과연 누굴까? 저번에 들었던 이야기가 제 옆에 동자신 한 명이랑 물귀신이 있는데 동자신이 조상신이래요. 그럼 날 지켜주고 있는 건가? 이 물귀신한테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과연 나의 수호천사, 나의 수호령은 누굴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나 혹은 뭐 종교가 달라서 다른 의식을 할 때 진심으로 가족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전달해주고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불에 타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제일. 왠 줄 아세요? 몸이 불에 타면서 그 연기에 질식될 때까지 살아있대요. 이 피부가 다 타면서 쪼그라들잖아요. 몸이 막 짜그라드는 거야.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까지 살아있다가 나중에 끝까지 그걸 버티고 있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데 불조심합시다.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였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6편. 오늘은 내가 진짜 특별하게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존재가 나한테 희망을 줬었기에 꼭 들려주고 싶어서야. 그때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귀신이 보이고 원치 않아도 알 수 없는 게 보이고 그게 너무 무섭고 너무 싫어서 가출을 했어. 가출하면 해결되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집을 나왔던 거지. 현실은 달랐어. 돈은 없지. PC방에서 그나마 가진 돈 다 쓰고 결국 쫄쫄 굶고 다리 밑에 운동기구 있는 데 있잖아. 거기서 물만 마시고 버텼어. 집에서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다 밤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남은 건 귀신들이랑 나뿐이었어. 서럽고 외롭고 결국 난 살자를 결심했지. 근데 그 다리 위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어. 다리 난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고민하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 완전 훈남이었어. 아이돌빌 나는 잘생긴 얼굴? 근데 왜인진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말렸어. 나도 살자하러 갔던 건데 그 다리에. 내가 막 따졌거든.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죽으려고 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둘이 불행 배틀을 붙게 된 거야. 누가 더 불행하냐 막 이런 배틀 있잖아. 그 훈남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 자기는 어릴 땐 몰랐는데 크면서 자긴 남잔데 자꾸 잘생긴 남자들한테 끌리고 여자랑 있으면 아무 감흥이 없었다는 거야. 여자랑 손을 잡아도 포옹을 해도 뽀뽀를 해도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해도 설레지가 않았대. 그러다가 자기 학교 선배를 좋아하게 됐대.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좋고 좋은 거 보면 그 선배 생각이 나고 그냥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 선배는 남자였고 용기를 내서 도시락을 싸주고 종이 장미를 접어서 편지랑 같이 줬는데 선배가 그러니까 남자 후배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떠나버린 거야.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선배랑 그 다른 애들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욕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때렸대. 그때 이 훈남은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야. 그 뒤로 학교에 소문이 퍼졌어. 쟤 게이다. 쟤 게이다. 손가락질, 욕설, 따돌림. 심지어 제일 친하던 친구마저 너 같은 새낀 존재하면 안 돼.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섰대. 이거를 부모님한테 용기를 내서 털어놨는데 부모님이 이해해주기는커녕 이 훈남을 정신병원에 보내버린 거야. 잊지도 않은 병명을 꾸며내면서까지. 훈남이 그랬어. 친구도 부모도 날 버렸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결국 그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살자를 했고 귀신이 되어서도 그 순간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야. 내 소원은 하루라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는 거였어. 그 말을 듣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널 믿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살자 절대 하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나는 살자를 포기했어.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막 울면서 밖엔 춥진 않았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하면서 내 손에 조그맣게 모기 물린 자국이 있었거든. 그거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약을 발라주더라고. 그 순간 생각했지. 안 죽길 잘했다. 그 훈남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깊게 남았어. 그리고 깨달았지.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걸.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줘. 그 손길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좀 많이 안타까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막 여기저기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달랐으니까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놀리고. 저도 아역 활동을 하면서 보통 지금 성인 때 같았으면은 야, 방송에 나갔어? 이러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텐데 그때는 놀리는 거야. 에이 너무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TV에서 옛날에 미다리가 나와가지고 순풍산부인과에서 되게 인기 많았었잖아요. 미다리가 고충을 얘기했었잖아요. 자기는 미다리라고 불리는 게 너무 싫었다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이해가 됐었어. 그 극중의 역할 이름으로 막 부르면서 놀리는 거예요, 저를. 어쨌든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살자를 결심하고 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그 다리 위에서 뭔가가 계속 다리 위에 올라섰다가 내려왔다, 올라섰다가 내려왔다 하는 잘생긴 남자를 만났던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성 정체성이 좀 달랐어요, 남들과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한테 얻어 터지고 막 그런 게이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고 부모한테 말했는데 부모도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친한 친구도 등을 돌리고 살고 싶지가 않았겠지. 근데 살자를 했는데 무한루프 속에 또 갇힌 거죠. 사연의 주인공한테 너는 절대로 살자 하지 마.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손길을 한번 내어줘라, 내밀어줘라. 그 손길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 막 억지로 환하게 웃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푸사가 막 되게 행복하게 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심하게 쳐다보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뭐 그런 우울한 사람들한테 잘 지냈어? 뭐 어떻게 지냈어? 라고 하면 되게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락하실 때, 오랜만에 연락하실 때 네 생각이 갑자기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작은 손길, 따뜻한 손길 한 번씩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저는 카톡 친구가 일적인 거 말고는 한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변 사람들한테 손길 한번 내밀어 보자고요. 그리고 뭐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네 생각이 났어? 하면서 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시리즈의 6번째 이야기까지 했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7편.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 나 어렸을 때부터 점을 볼 줄 알았어. 근데 뭐 그리 거창한 건 아니야. 나랑 깊게 관련된 사람들은 못 봐. 예를 들어 가족이라던가 그런 가까운 사람들.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집중을 하면 뭔가 형체가 나타나서 만화처럼 움직여. 근데 이게 꿈 해몽처럼 해석이 필요한 때도 많거든. 중학교 때 일이야.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던 그냥 인사 정도만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왠지 엄청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 애 근처에 검은 그림자가 머무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따가워서 눈을 비비려고 감았는데 그때 뭔가가 보였어.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멈추더니 그 애가 내리다가 길바닥에 탁 쓰러진 거야. 그걸 검은 그림자가 지켜보고 있었고 순간 이거 안 좋은 징조다 싶었지. 근데 내가 걔 전화번호도 모르고 학교에서 만나면 말해줘야 되나? 근데 안 믿겠지? 혼자 갈등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 결국 그 아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무단횡단이었나? 뭐 오토바이 사고였나? 아무튼 앰뷸런스를 타고 광주의 큰 병원까지 갔는데도 우린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런 소리만 하고 결국 돌아오는 길에 앰뷸런스 안에서 죽었대. 그때부터 죄책감이 밀려왔어. 그때 내가 얘한테 말만 해줬어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뒤로는 안 좋은 걸 보면은 무조건 용기를 내서라도 말해주기로 결심했지.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보는 점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야. 친구들이 연애를 하면 항상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자랑을 했지. 야, 나 잘생긴 남친 생겼어. 매너도 최고고 돈도 엄청 많아 보여. 하도 얘가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니까 내가 그랬거든. 야, 그런 사람이 널 왜 만나? 그 친구는 내가 귀신을 보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야, 한번 봐줘라 얘. 한번 봐줘 라고 했어. 나는 눈을 감고 집중을 했는데 처음엔 안 보이다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 친구 남친 옆에 여자 3명이 따라다니는 거야. 남친은 이 여자 손을 잡았다가 저 여자를 안아줬다가 마치 막 팬 서비스를 하는 듯이. 그래서 결국 현실에서 친구랑 같이 그 남자친구를 실제로 미행을 했어. 결국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본 거지. 손잡고 막 팔짱 끼고 볼에 뽀뽀까지. 그 남자 양다리였던 거야. 친구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고 싸다구를 딱 날렸는데 이 남자애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 친구를 때리기 시작한 거야. 친구는 사람 많은 데서 펑펑 울고 나는 옆에서 계속 위로를 해줬지. 이거 똥차 가고 벤츠 올 거야. 이렇게 다독여줬어. 다른 친구 이야기도 있어. 지하철에서 심심해서 종이에 점을 봤거든. 그 친구랑 남친이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남친 후광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픽 쓰러지고 여친이 그걸 쫙 흡수하는 거야. 내가 이걸 말해줬더니 내가 남자 양기나 빨아들이는 그런 여자야? 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 진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그 남자친구가 얘랑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했대. 정말 기를 빨아먹고 있던 거였지 내 친구는. 또 한 번은 친구가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쌍둥이처럼 생긴 것들이 친구한테 와서 뭔가를 빼앗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게 보였어.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야, 이런 꿈 꿨어, 알아서 해석해 하고 넘겼는데 그날 집에 가다가 진짜 양아치들한테 삥을 뜯겼어. 이런 식으로 점을 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귀신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받으면 처음엔 무섭게 굴다가도 마지막엔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고 떠나는 거야. 그때 느끼는 그 따뜻함이 나한테는 되게 큰 위로였어. 하지만 귀신들이랑은 웬만하면 대화도 안 나누는 게 좋아. 잘못하면 강하게 붙을 수도 있거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신기한 게 좀 나왔습니다. 배운 적은 없지만 점을 볼 수 있었대요. 점을 보고 싶은 거를 집중해서 딱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막 형체가 나타나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도화지에 막 색칠하는 것처럼.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 좀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 바람둥이 새끼였던 거죠. 그런 것도 실제로 잡아내고. 야,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무서울까? 난 무서울 것 같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평범한 게 제일 좋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혹은 연애를 해? 안 하려고 해도 그 점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상대방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은 물론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 안 좋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 금이 가가지고 아마 메꿔지지 않을걸? 그런 것처럼 독심술,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듣거나 남의 미래를 알거나 이런 거는 불행한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그 신내림을 받았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능력이 핏줄을 타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릇을 타고 난 거였던지 어릴 때부터 귀신도 보이고 들리고 그랬던 거였죠.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니, 점쟁이들, 무속인들은 그렇게 미래를 본다면서 왜 당신 미래는 못 보냐? 로또 번호 맞춰가지고 1등 되지 왜 못하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 거는 안 봐진대. 뭔가를 막아둔 걸까?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는 막아둔 걸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 거는 못 본대. 저도 어릴 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니,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있으면은 로또 이런 거 하지 왜 그러냐. 다들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난 무서울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것 같아. 시리즈의 7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8편.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가위를 눌렸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귀신을 끌어당기는 체질이라 그런지 우리 집에서 자면 기가 좀 약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꼭 가위에 눌리더라고. 한 번은 여친이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나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피곤해서 먼저 자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사슴 눈망울을 하고 와서 자기 나 가위 눌렸어 무서워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천장에서 어떤 사람이 쓱 내려와서 목을 조른대. 근데 사실 나도 옛날에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었어. 그땐 할아버지가 날 지켜주기 전이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찍 잠이 들었거든. 근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잠에서 깼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말도 안 나오고 그때 천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생기더니 점점 내려오면서 그게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라고. 양손을 쭉 뻗어서 내 목을 조르려는 자세를 취했어. 귓가에다가 속삭이듯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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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와, 진짜 무서웠지. 손이 내 목에 닿자마자 그 냉장고 속에 들어간 것처럼 막 차갑고 손가락은 길고 창백하고 얼굴은 구멍 뚫린 눈 2개랑 엄청 크게 벌린 입 하나. 완전 해리포터에 나오는 디멘터라는 괴물 같았어. 그놈이 내 목을 조르면서 입을 막 크게 벌리는데 거기서 에어컨 바람 같은 게 확 불어 나오더라고. 숨도 안 쉬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너나 죽어! 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외쳤어. 그 순간 그놈이 사라지더라고.
사라지면서 귓가에 비릿한 비웃음 소리를 내고 가더라. 하면서 그 뒤로 여자친구랑 같이 자는데 내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가위가 풀리고 멀어지면 다시 눌리고 그러더라고. 아마 할아버지가 지켜주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집 식구들 다 가위에 심하게 눌리는데 나만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리고 이건 우리 아빠 이야기야. 아빠는 원래 동물을 엄청 싫어했어. 귀찮다고. 내가 멀리 놀러 갔을 때 우리가 키우던 고양이를 가방에 넣어서 보내버린 적도 있을 정도로 말이야. 근데 요즘은 집에 오자마자 고양이부터 챙겨. 밥은 잘 먹었어? 물은 깨끗해? 어디 아픈 데 없어? 완전 아빠는 고양이 전용 집사가 되셨지.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아빠가 TV를 보다가 가위에 눌렸대. 몸이 안 움직이고 기분이 싸했지. 뭐지? 하고 있는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 근데 그게 아빠한테 다가오진 않고 눈치를 보고 있더래. 그 순간 아빠 옆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털을 쫙 세우고 하면서 그걸 거실로 몰아내더라는 거야. 아빠가 그제서야 알았대. 고양이가 화내는 게 이런 거구나. 하악질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거실을 보니까 우리 고양이가 검은 그림자한테 달려들고 있었대. 그 뒤로 아빠는 고양이를 완전 사랑하게 되었어. 회식 가면 비싼 소고기를 몰래 종이컵에 담아와서 아이고 막내딸 하면서 주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진짜 딸을 낳은 줄 알았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가위를 눌렸을 때 기가 센 사람들한테 접촉을 하거나 주변에서 자면은 가위에 안 눌려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기가 엄청 세세요. 근데 영적으로 좀 둔감해. 좀 아이러니하죠? 영적으로 둔감한데 기는 또 세.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부터 했던 말씀이 있으세요. 너 가위 눌리거나 그러면은 아빠 옆에 와서 자. 근데 가위 눌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만 눌리지 않아요. 눌리기 시작하면 계속 눌리거든요, 가위를. 그래서 한 번 눌리면은 귀찮아도 일어나서 아버지 옆으로 가서 잠을 자면은 안 눌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전 느껴졌어요. 완전 소설 같았지만 사연의 주인공이 기가 센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조상신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가위를 눌리는데 자면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아주면 여자친구가 가위에서 풀리고, 또 좀 멀어지면 다시 가위를 눌리고,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고양이 이야기가 나왔죠. 고양이, 영물이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보신 거야. 처음엔 동물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네, 아버님들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자식 다 키우고 나면은 소용없다고, 다 지들 연애하고 아버지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처음엔 싫어하다가 얘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또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아버지들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고양이가 검은 형체를 몰아내는 걸 직접 보기도 했고, 가위에 눌렸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주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잠들면 가위에 눌렸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유독 그런 자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옆으로 이제 뭐 오른팔을 베고 잔다든지 그런 자세로 자면은 가위에 잘 눌리는 자세가 있어, 사람마다. 저는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창 오래돼가지고. 가위는 안 눌리는 게 좋죠. 아무튼 눌리면은 심장 가장 먼 데서부터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면은 금방 풀립니다. 9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에 곽두필 공포 라디오를 치시면은 제가 새로 만든 게 있으니까 팔로우 지금 걸어주시면은 무조건 마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 팔로우 많이 걸어주십시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9편.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야. 전 이야기들 중에 내가 말했었는데 기억하려나? 그 삥 뜯겼다던 친구. 오늘은 그 친구를 그냥 잉여라고 부를게. 잉여는 겉보기엔 어리버리해서 다들 잉여형 이라고 불렀는데
의외로 복근이 식스팩이야. 근데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맨날 귀신을 붙이고 다녀. 몸은 좋았던 녀석이 하루는 이 귀신, 또 하루는 저 귀신. 진짜 귀신 셔틀 같았어. 어느 날은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길래 보니까 마치 말 있잖아. 말 위에 사람 6명, 5명, 6명이 올라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 말 한 마리에 사람 6명이 타고 있는 거. 그 정도로 많이 달고 다녔어. 근데 한 번은 좀 위험해 보이는 여자애를 붙이고 왔더라고. 어깨 위에 두 발로 탁 서 있는데 온몸에 회초리에 맞은 듯한 상처가 가득가득한 거야. 거기서 피가 막 뚝뚝 흘러내리고 순간 직감했어. 이거 좀 많이 위험하다. 잉여는 너무 순진해서 이상한 종교 사람들한테도 끌려갈 애였거든. 그래서 얼른 우리 집으로 데려왔지.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사는 착한 귀신들도 마중을 나왔다가 잉여 어깨 위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고. 우리 집에 사는 귀신들도 웬만한 귀신들은 그냥 쫓아내는 애들인데 이 여자가 너무 무서웠나 봐. 근데 그 여자가 씩 웃더니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거야. 잉여의 어깨 위에서. 그 순간 잉여가 뭔가 홀가분해진 사람처럼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분 좋게 있더라고. 그렇게 그 여자는 결국 우리 집의 새 식구가 됐어. 근데 그 여자 생각보다 위험하지는 않았고 그냥 우리 집 귀신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였어. 도망가면 쫓아가고 도망가면 쫓아가고 울리고. 가끔 화장실에 가다가 보면은 우리 집 그 꼬맹이 귀신 있잖아. 빵집에서 본 그 꼬맹이 귀신이 구석에서 울고 있고 그 여자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크게 웃고 있고. 아, 소름 돋더라고. 어쩔 땐 내 방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내가 방에서 나오잖아? 날 놀래키려는 듯이 기다리는 듯 했어. 그게 재밌었나 봐. 근데 의외인 건 그 여자애가 30대에서 40대 여자들만 보면 막 떨면서 숨는 거야. 그 무서운 여자가 고모나 정수기 코디 아줌마만 집에 와도 구석에 숨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 우는 거야. 아, 이거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구나 싶었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오지. 그리고 이건 짧은 이야기 하나 더 해줄게. 친구랑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놀고 있었어. 저 사람은 9점, 저 사람은 10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잘생긴 훈남 옆에 딱 4점짜리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머리는 막 폭탄 맞은 것처럼 산발에다가 눈은 초점이 없어. 얼굴색이랑 목은 색깔이 달라. 화장 막 떡칠을 했는지. 여자가 남자한테 팔짱을 끼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남자는 무심한 듯 계속 팔을 휘저으면서 뿌리치는 거야. 우린 그냥 야, 저런 여친이면 저렇게 막대해도 되나? 하고 말았는데 잠시 후에 또 다른 훈남이 지나갔거든? 근데 아까 그 여자 있잖아. 머리 산발한 여자가 또 붙어있는 거야.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지. 그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더 소름인 건 그 여자가 우리랑 눈이 마주치더니 씩 웃는 거야. 그때 내 친구 얼굴을 봤는데 얘가 싹 굳더니 곧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조심스럽게 내 귀에 속삭였어. 야, 저 여자가 다음은 나래. 친구한테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어느새 뭔가가 내 옆에 와서는 내 귀에 대고 그 다음은 너야 라고 하더라고. 진짜 등골이 서늘했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 집에는 많은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사는 것 같아요. 빵집 알바하면서 봤던 그 꼬맹이 귀신도 집에 와서 살고, 그 다음에 잉여라고 부르는 친구 어깨 위에 서 있었던 그 무서운 섬찟한 여자, 이 여자도 이 집에 살게 된 거야. 뭔가 30대 40대 여자만 보면 벌벌 떨어서 알고 보니까 학대를 당했던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살아생전엔 사람이었으니까 그들도 상처가 있고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 근데 참 사람 사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귀신들이 많이 살고 모여 있으니까 귀신들끼리도 장난치고 하나 봐. 도망가면 쫓아가고 도망가면 쫓아가고 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되게 소름 돋았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진 못하겠지만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친구랑 우연히 알을 딱 들이키고 있다가 봤던 거죠. 귀신을. 훈남 옆에만 붙어 다니는 귀신을. 근데 이 귀신이 이 친구 둘이 귀신을 본다는 거를 딱 알고 다음은 너야. 야, 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사람 구경하는 거 재밌죠. 뭐 친구 기다리거나 아니면 미팅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서 이렇게 시간 보낼 때 사람 구경 많이 하잖아요. 눈을 좀 안 마주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가 귀신이랑 눈 마주쳐봐. 근데 갑자기 궁금하다.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몇 점으로 과연 매길까? 지금 사연에 보면은 이 사람은 9점, 이 사람은 10점 이렇게 하면서 놀았다고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날 보면은 날 몇 점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6점 이상만 됐으면 좋겠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디오리 왔어. 디오리 생일 선물로 받은 템테이션.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0편이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10편. 오늘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귀신, 물귀신 이야기를 해볼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난 물귀신이 제일 싫어. 대학 MT를 갔을 때 일이야. 친한 사람들끼리만 해서 한 15명 정도만 모였거든. 강가 펜션을 잡고 신나게 물놀이를 했는데 물이 얕아서 허벅지에서 허리 정도밖에 안 왔어. 그 때문인지 수영 못하는 애들도 잘 놀더라고. 한 명씩 붙잡아서 물에 던지고 남자면 장난으로 배를 막 눌러서 몇 초 물에 담그고 나오면 화내고 또 다음 타겟 찾아서 던지고. 근데 놀다 보니까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드는 거야. 딱 물귀신인 게 느껴졌어. 점점 모여드는 게 보였지. 물귀신들이. 순간적으로 애들을 물에서 꺼내야겠다 싶었는데 애들은 물놀이에 빠져서 절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 그래서 생각한 게 라면이었어. 얘들아 라면 먹자 하니까 애들이 우와 하면서 물에서 나오더라고. 그리고는 창밖 강을 봤는데 펜션 주인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던 곳 바로 그곳에 물귀신들이 상반신을 물 위에 꺼내놓고 손짓을 하고 있었어. 이리로 오라고. 진짜 섬뜩했어. 물에 불어터진 피부에 썩은 동태눈 같은 눈. 더 섬뜩했던 건 우리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야. 얘들은 귀신을 보진 못했지만 귀신의 부름에 홀렸나봐. 그래도 라면 끓인 게 신의 한 수였지. 애들이 우와 하고 물 위를 거의 날아다니듯 뛰쳐나왔거든. 근데 그 중에 2명은 물에서 안 나오는 거야. 홀린 듯이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 결국 내가 혼자 데리러 들어갔지. 아무리 불러도 무시하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라고. 물속에서. 짜증이 나서 그놈들 등짝에 물이 묻은 손바닥으로 스파이크를 쫙. 이거 당해본 사람 알지? 물 묻은 맨살에 철썩하면 진짜 아프잖아. 그랬더니 한 놈이 막 울먹이면서 정신을 차리더라고. 나머지 한 놈도 등짝을 한 대 더 쫙. 둘 다 울먹이면서 정신 차리고 따라 나왔어. 순간 내 귀에 분명히 들렸어. 죽여버릴 거야.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고. 진짜 오랜만에 잡은 먹잇감인데 내가 가로채서 화가 났나봐. 그날 이후로 다시 다짐했지. 물놀이 할 때는 절대 깊은 곳에 안 들어간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한테 홀릴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절대 자기가 홀렸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혼숨 같은 거 하지 마라. 혼숨, 혼자서 하는 숨바꼭질이야. 그건 그냥 자기 몸에 귀신님 와서 제 몸 드세요 하고 도시락을 싸주는 꼴이지.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해. 물놀이, 혼숨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절대 장난삼아라도 위험한 짓은 하지 말자.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집요하고 훨씬 무섭다는 거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이제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야, 펜션 같은데 왜 이렇게 물귀신들이 많아. 무서워서 못 가게. 저는 놀러 안 다녀가지고 걱정은 없지만 여러분 요즘에 펜션 많이 놀러 갈 거 아니에요. 성수기 아니에요 지금? 물 조심하세요 항상.
그리고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뭐 재밌는 거 없냐? 분신사바 하자. 혼자 숨바꼭질 해야지 집에서. 이거 진짜 미친 짓이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사서 그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꼭 그거 하고 귀신 붙었어요 도와주세요 막 사연 올리고. 우린 그러지 맙시다.